예, 그 손준호 선수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 손준호 선수 구제 가능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방송은 그 손준호 선수 기자회견을 제가 보고 나서 그 좀 의문 나는 점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 어 뭔가 지금 영구 제명을 당했지만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그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떻게 보면 해명이라 그럴까,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 측에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피파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손준호 선수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 하나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손준호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가족을 이용해서 협박을 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아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영구 제명 징계를 당한 거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내용 쭉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축구 협회에서 피파의 월드와이드 이펙트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죠.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피파 징계위원회에서 체크를 할 텐데, 그렇게 남은 절차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제가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제 손준호 선수 기자회견에서 손준호 선수하고 에이전트가 얘기하기를 손준호 선수가 중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있죠? 유죄 판결 받은 범죄 사실이, 혐의가 금품수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부 조작은 아니고 그냥 동료 선수에게서 하나 돈으로 한 3천만 원 좀 넘나요? 그 돈을 받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측 뉴스 보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화면 이것이 신화통신 뉴스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 중국 축구 협회가 43명에 대해서 영구 제명을 포함한 그런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 그 중에 이제 손준호 선수에 대한 내용이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이제 나오면서 여기 나오죠. 이제 손준호 선수, 한국 손준호 선수도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손준호 선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보도에 의하면 중국 축구 협회는 손준호 선수가 단순한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인 자금 거래, 그리고 승부 조작, 그리고 승부 조작이 아마 대가로 보이는 금품의 수수, 이걸로
유죄 판결 받고 그래서 이것 따라서 영구제명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보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것이 아까 제가 그 체크했던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According to the fact입니다. fact found by the judicial authority. 그러니까 사법 당국에 의해서 발견된 fact 사실에 따르면 손준호는 participate in illegal transaction.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거기에 관여됐고 그다음에 manipulated football match 경기 조작을 했고 and obtained illegal gain.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승부조작의 대가인 어떤 뭐 금품을 수수했고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 손준호 선수가 얘기한 자기는 금품 수수로만 그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이 신화통신 그 보도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손준호 선수 측은 법원에서 그 판결문 자신에 대한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중국의 어떤 사법 체계와는 조금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리 중국이 뭐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판결서, 거기는 이제 판결서라고 하는데 판결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여기 보면 202조, 202조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여기 나오네요. 202조 판결의 선고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일 안에 판결서를 당사자와 피고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 우리의 검찰이 되겠죠.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 선고 지체 없이 판결서를 당사자와 검찰 그리고 또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결서를 제공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손준호 선수 측은 판결서를 받지 못했고 또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그 판결서 제공 신청을 했는데 뭐 사법 당국이 법원이 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유죄 판결서 상에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이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손준호 선수 쪽은 금품 수수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조금 뒤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형량에 비해서 그리고 영구제명이라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글쎄요. 조금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손준호 선수 측의 기자회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저거죠. 뭐 수사 공안이라고 거기서 공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수사 이제 기관이죠. 수사 관계자들이 가족을 이용해서 뭐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거짓 자백 그러니까 자백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가 조금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 측은 그러니까 금품 수수는 거짓 자백이 아니죠. 왜냐하면 손준호 선수도 그 금품 수수는 인정하니까. 근데 그 거짓 자백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금품 수수가 어떤 이런 경기 조작에 대한 대가
또는 그런 승부 조작과 관련한 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승부 조작 그 가담 그것도 자백하라고 그렇게 강요한 것인지, 이게 조금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금품 수수 그 자체는 그 손준호 선수도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거짓 자백이 되지는 않죠. 예, 그거는 뭐 손준호 선수도 인정을 하니까. 그러나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손준호 선수는 그 금품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 그것이 승부 조작과 관련된 뭐 대가이든지 아무튼 그러한 그 승부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안이 막 자백 강요를 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화통신 그 뉴스 보도하고는 조금 좀 안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그 according to fact, 그러니까 사법 당국에 의해서 발견된 사실이라고 했어요.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그 다른 증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백만으로는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는,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형사소송법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형사소송법도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중화인민국 형사소송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8조. 여기 나왔나요? 예, 여기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도 자 5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만 있고, 예, 지금 있죠. 피고인의 진술만 있고 그 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법에 처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자백 유일 배제 법칙이거든요. 우리 형법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의 사법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실제로 정말 그 손준호 선수가 그런 자백으로 인해서 내가 금품 수수가 승부 조작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중국 법원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 그 자백에 맞는, 자백 내용이 맞는 다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증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중국도 사법체계가 이러한 형사재판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증거도 아마 확보를 하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거짓 자백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도 좀 규명이 필요하다. 그 법원 재판에서 그러한 거짓 자백이었다는 것을 그 주장을 했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법원에서 왜 그러한 거짓 자백이었다라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는지, 그것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사실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손준호 선수는 그
자기 유죄 판결은 금품 수수였고, 금품 수수로만 유죄 판결 받았고, 그 다음에 1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판결 전에 이미 구금이 한 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선고와 동시에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추방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물론 중국 구단 측에서도 아마 계약 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방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손준호 선수의 주장, 그러니까 금품 수수로만, 그러니까 이래서 그 금품이 어떤 승부 조작의 대가로 약 우리 하나 돈으로 한 3천만 원 넘는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그것이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10개월 징역형은 좀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형량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10개월 형이면. 더구나 그 아까 그 신화통신에 보면 그 손준호 선수가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승부 조작에도 관여를 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10개월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를 내린 그 영구 제명하고는 좀 이렇게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한 영구 제명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자금 거래뿐만 아니라 승부 조작 가담 관여했다고 하는 것도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요. 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통상.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수사 과정이라든가 재판에서 적극 협조한 것 아니냐. 즉,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라든가 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사에 있어서 뭔가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선처를 받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통상 뭐 그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또 이런 집단적인 조직적인 범죄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이러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서 다른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있죠. 이른바 이제 선처를 해주죠. 혹시 손준호 선수도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징역 10개월 형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양형 그 사유가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결서도 이렇게 빨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러한 좀 의문점들이 명쾌하게 해소가 될 텐데,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준호 선수가 이런 기자회견에서 어제 기자회견했지만 오히려 더 좀 의문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튼 더 좀 뭔가 사안이 이렇게 정리되거나 뭔가 의문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의문점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손준호 선수나 또 이제 손준호 선수 측 에이전트 그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원칙대로,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손준호 선수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그 FIFA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고 승인을 내리고 하면 그러한 징계 결정이 다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다 이제 통보가 되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징계 사유라든가 그런 것이 알려질 것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다. 좀 뭔가 손준호 선수 측에서 이게 뭔가 숨겼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손준호 선수에게 더 큰, 그러니까 그 영구 제명 징계 그거를 뭔가 어떻게 좀 구제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여론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판결 내용이라든가 또는 징계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대로 밝히는 선에서 최선의 어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아야지 뭘 숨기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손준호 선수 측에게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손준호 선수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좀 제가 그걸 보고 생각나는 의문점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